안녕하세요. 척도 질문과 관련돼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일단 척도 질문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척도 질문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척도 질문은 뭐냐면 내담자의 목표 수준을 수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목표만 수치로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알고자 하는 또 내담자가 인식하기를 원하는 것을 수치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더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변화를 위한 내담자의 동기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도 질문은 이제 보통 1에서 10점 척도를 사용하는데 이 척도 질문을 사용하게 되면 과거도 평가할 수 있고요. 현재도 평가할 수 있고 미래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척도 질문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유익하고요. 또 상담을 종결하고자 할 때 목표의 성취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척도 질문은 보통 1부터 10의 척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0부터 10의 척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척도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만 사용하셔도 실제로는 기본적인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0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요. 1은 무엇이라도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보통 1에서 시작하는 것은 0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자, 5와 6 사이가 중간이 되고요. 따라서 5까지는 낮고 6부터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5를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0으로 시작할 거냐 1로 시작할 거냐 그건 이제 우리들의 자유고요. 1로 시작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 그리고 보통은 1, 2, 3, 4, 5, 6, 7, 8, 9, 10 네, 이렇게 해서 5와 6 사이가 중간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5를 중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감안하시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을 할때 부정을 작은 숫자에 긍정을 큰 숫자에 위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태를 1이라고 하고 가장 좋은 상태를 10이라고 했을 때 너는 어디쯤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상태를 1이라고 하면 결국 안 좋은 건 적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을 작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긍정을 10에 뒀으니까 자, 긍정적이라고 말하려면 7, 8, 9, 10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은 무조건 크게 인식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인지치료에서는 이것을 반대로 사용합니다. 네가 너 상태가 지금 어떠니? 그래서 너 얼마나 우울해? 가장 우울하지 않은 건 0, 1. 가장 우울한 건 10이야. 그럼 10이요. 이러면 이제 그 우울이 엄청나게 크게 인식되거든요. 그 각자의 철학에 따라서 각자의 임상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상담을 할 때 부정적인 것에는 작은 수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것에는 큰 수를 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할 때 먼저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가장 나쁜 상태를 1로 하고 가장 좋은 상태를 10으로 했을 때 현재 당신은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지도하는 학생들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모임에서 누군가가 힘들다고 해서 저 정말 요즘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상태가 1이고 가장 좋은 상태를 10으로 했을 때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담자가 표기한 지점을 통해 내담자가 인식하는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저 1이요. 그럼 아주 안 좋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1에서 10까지는 나쁘다고 인식하는, 1에서 3까지는 나쁘다고 인식하는 거고요. 4에서 6은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거고요. 7에서 10은 좋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숫자만 들어봐도 알 수 있겠죠.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7이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다는 의미인 거죠. 저 괜찮아요. 그런데 3이요. 그러면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 부정적인 것은 1에 놓고 긍정적인 것은 10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을 때 1에서 3은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이고 4에서 6은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것이고 7에서 10은 좋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은 이후 진행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를 묻는다? 현재 상태를 묻는다. 그 다음에 미래 상태를 묻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나쁜 상태를 1로 하고 가장 좋은 상태를 10으로 했을 때 당신은 어디쯤 있으면 좋을까요? 자, 이제는 이제 현재 상태를 파악했으니까 남은 것은 이제 미래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미래 상태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미래 상태를 묻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상태를 1로 하고 가장 좋은 상태를 15로 했을 때 당신은 어디쯤 있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희망 상태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상태는 현재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이 가운데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을 듣다 보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했던 그런 질문들이 이제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질문들도 이제 떠올려 보시면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을 했었죠, 그죠?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의 상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1이요. 그럼 이 사람 부정적이구나. 10이요.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체크한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상태를 묻는 겁니다. 희망하는 상태. 자, 저는 6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자, 6.25라고 대답을 했으면 뭐라고 그 다음에 질문할 수 있냐면 자, 당신이 현재 상태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상태는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 뭐 7이요, 8이요, 9이요, 10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내담자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미래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현재 상태와 미래 상태를 고려한 질문을 하는 건데 현재 상태에서 미래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당신 가장 나쁜 상태를 1로 하고 가장 좋은 상태를 10으로 했을 때 당신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내담자가 고민하다 6.25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힘들긴 하지만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당신은 현재 상태가 6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상태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뭐 8이요, 9이요, 10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 정도 되는구나.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상태와 미래 상태의 간격이 크다면 그 내담자가 정말 큰 걸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그 차이 때문에 의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것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래 상태를 하향 조정해서 탐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 상태가 지금 얼마예요? 예, 4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10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근데 4에서 10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제 10까지 가고 싶은데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조금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에서 뭐 1이나 2 정도 높이면 어떨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좀 하향 조정해서 탐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가 현재 상태를 분화식으로 했을 경우가 있는데요. 분화식으로 했을 경우. 자, 지금 당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나쁜 상태가 1이고 가장 좋은 상태가 10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담자가 9요라고 대답을 해요. 9요. 그러면 내담자는 이 정도면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지장이 없는데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또 9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라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당신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현재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9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럼 1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 1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또는 내담자가 숨기려고 했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내담자의 경우는 그냥 12호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하기 싫은 경우. 상담하러 오긴 왔는데 또 누가 보내서 왔는데 귀찮잖아요. 하기 싫고 그러면 이제 12호라고 말해요. 그러면 상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현재가 매우 만족스러우시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하죠. 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고 계시겠네요. 그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얘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질문해요. 혹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서 내담자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척도 질문을 대략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알 수 있겠고요. 자, 한 단계 더 나간 다음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상태를 묻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상태를 1로 하고 가장 좋은 상태를 15로 했을 때 당신은 과거에 어디쯤 있었을까요? 자, 과거 상태를 묻는 질문은 내담자가 현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내담자가 현재 3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현재 3이에요. 그러면 지금 3인데 과거가 좋았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엔 어땠냐고 물어서 긍정적인 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과거에는 뭐 7이었어요, 8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이 가운데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긍정적인 자원들을 현재로 끌어와서 현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죠. 현재 상태에서 과거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과거 상태를 묻는 질문은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 다음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상태는 현재 상태보다 나빴거나 좋았을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가 X점이라면 과거는 몇 점이었을까요? 자, 현재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과거의 더 부정적인 상태를 인식하게 해서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파악하여 현재를 위한 자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현재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과거의 부정적인 상태를 인식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남편과의 문제 때문에 왔던 내담자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남편과의 문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실제로는 이제 남편과의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가장 나쁜 때가 1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때가 10이라고 했을 때 현재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지금 상태는 4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럼 4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대화도 되지 않고 남편은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나에게 화를 내고 그런 상태가 지금 4인 상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어떠세요? 마음이 힘들고요. 또 어떻고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또 물었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느 정도가 되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7 정도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7 정도만 되면. 그러면 7 정도가 됐을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과 제가 대화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나누겠어요? 그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뭘 할 것 같아요? 뭐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표정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되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앞에서는 지금은 이제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현재 나는 어떻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7점이 됐을 때 남편과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자기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 있네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상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땐 차이 분석이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결국 차이 분석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자, 현재 상태를 부정적으로 봤다면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목표를 이제 제시해 주면 되겠고요. 근데 현재를 예를 들면 한 7점 정도로 현재를 이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봤다면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것들이 척도 질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